오전 영상이 늦었습니다. 금요일이네요. 3일 연휴를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 부분이 조금은 부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지수 자체는 오늘 오전에 강하게 상승 나오더니만 조금은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 파도 주가 역시도 오늘 71,200원까지 양봉을 쏴줬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반납 나오면서 윗꼬리 그리고 음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이번 주 사실 5일 동안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그래도 이어 나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속의 2시에 다시 한번 요 부분을 메꿀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오늘 시초가가 65,700원이었네요. 시초가 위쪽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저거 대차장고부터 한번 볼까요? 대차장고 보면은 어제도 감소했네요. 그죠?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최근에 사실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 부분 주가가 올라갔을 때 공매도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틀 동안은 늘어나지 않았네요.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고, 현재 오전 수급 현황은 외국인들이 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뭐 지금 보는 건 사실 의미 없습니다. 이따가 정규장 끝나고 봐야 되는 게 정확한 거니까. JP모건은 사실상 좀 성향 자체가 단타잖아요. 그죠? 근데 이틀 연속 매수해주는 모습이고, 골드만삭스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좀 전에 봤는데. 골드만삭스도 꾸준하게 매수를 그래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번 주 괜찮았죠. 5일 동안. 그죠? 뭐 이 정도면은 사실상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주가는 그냥 이 정도로만 볼게요. 어제 반기 보고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볍게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전환사채 파생 상품에 대한 이제 그 평가 손실 발생 때문에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잖아요. 실적, 그죠? 마이너스 당기순이익이 601억 원. 이 숫자에 깜짝 놀라신 분들, 그리고 오해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애초에 요거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으로 회계상 손실이다. 파도가 이제 현금에서 손실을 본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어제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어제 어느 정도로 제가 정신이 없었냐면은 영상을 여러 편 찍어 놓고 이렇게 찍었어요. 찍었는데 어제 올리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제도 파도 영상을 찍을 시간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짚어 드렸었고, 어제 못 올렸던 영상을 오늘 오전에서야 올렸습니다. 새벽 6시부터. 그 정도로 어제는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클래스 101이라고 하는 곳에서 협업이 들어왔어요.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싶다. 감사하게도 이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는데, 물론 이제 AI 메모리 반도체로 제가 주제를 좀 정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자동차, 뭐 배터리, 제약 바이오, 뭐 태양광, 철광,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기 때문에 사실 산업을 보면서 기업을 같이 보고 경쟁력과 함께 실적을 보면서 주가를 예측하는 어떤 그런 실전 뭐 분석이나 뭐 가치 투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70페이지가 좀 넘게 지금 되는 부분인데 아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 클래스 100일 측과 한번 또 논의를 또 거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논의가 또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완료되면은 여러분들께 한번 네, 소개를 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고, 그러면은 오늘 오전에는 요거 한번 살펴보자고요. 핵심 정리, 그죠? 일단은 어제 발표가 됐으니까 열어놓고 할까요? 이거를 일단 IR 개최 뭐 당연한 수순이죠, 그죠? 반기 보고서 공시가 나왔고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IR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8월 27일부터 28일 또 용산에서 진행이 되네요. 예, 시티스 2026 코리아 인베스터 컨퍼런스. 뭐 어찌됐건 뭐 투자자 이해 증진, 사업 내용 설명 이런 부분이니까 뭐 IR도 잘 진행이 되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또 여의도에서
18일 다음 주부터 또 20일, 3일 동안 또 이렇게 진행이 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IR은 뭐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매출 및 수주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수주 잔고 쌓여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파악하셨죠? 그죠? 예, 보게 되면은 역시나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죠. 커스터머 1이니까 지금 고객사 1이잖아요. 고객사 1. 그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샌디스크를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제가 리포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역시나 지금 이 고객사 한 군데의 매출 비중이 이 60%가 넘어가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고객사 다변화, 그러니까 고객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샌디스크가 수주를 만약에 안 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매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기타 부분에는 이제 또 다른 기업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제 샌디스크 이제 매출 비중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고객사 다변화가 지금 필요하다. 그래야 이제 실적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다.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뭐 수주 남아 있는 거 보세요. 그죠? 이제 받은 거 이걸 제외하면은 지금 1억 9천 1억 맞나요? 1억 9,175만 5천 달러. 그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 굳이 하진 않을게요. 이거 단위 자체가 이제 1000 USD니까. 그죠? 1000달러니까. 그래서 1억 9,175만 5천 달러. 지금 수주 잔고가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하반기에 사실 이제 계약 공시 나오게 되면은 아마 대형 계약들 들어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계약 종료일이 이제 27년으로 다 넘어갈 거기 때문에 내년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죠. 보통 공급이 되고 나면은 30일 이내에 대금을 이제 지급을 받는 지금 그런 계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적재산권 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연구 개발 부분 역시도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보면은 상당히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이 꽤나 많이 나가죠. 그죠? 네, 곱하기 2 하게 되면은 한 뭐 40 한 또 6%한 47% 정도 올해 또 이제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입니다. 매출액 대비 비율. 그러니까 여전히 한 절반 매출액 대비 절반 정도는 여전히 연구 개발비로 지금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제 미래의 기술력 확보 이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반도체 이 업계 자체가 원래 이제 계속 구세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기술 발전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죠. 컨트롤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 매년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연구 개발비로 지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뭐 탤런트 해가지고 무슨 뭐 두 자릿수 채용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왔었잖아요. 그죠? 반드시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만큼 사실상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역시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R&D에 투자를 안 하고 뭐 엄한 데다가 돈이 막 판관비로 막 나가고 이래 버리면 사실상 그럼 이 회사는 그러면 앞으로의 기술력을 확보할 의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반기 보고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매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잖아요. 그죠? 원래 애초에 예상치가 641억이었는데 732억 원, 14.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원래 예상치가 87억이었어요. 근데 86.5% 거의 두 배치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순이익이 마이너스 601억 원. 자, 여기에서 이 숫자에 여러분들이 이제 놀라실 수 있다. 어제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겠네 하면서 제가 영상 올려드렸었죠.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해드렸고, 이 7회차 전환사채 부분에 대해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 발생.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전환 청구 가액이 이제 1,735원이잖아요. 그죠? 리픽싱 조항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 더 떨어뜨려서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로만 따져도 6배입니다. 6배. 그죠? 사실 전환사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주가가 부진하거나 뭐 실적도 안 나오고 뭐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투자한 금액 119억 원에다가 원래는 그냥 이자 받고 그냥 나가면 돼요. 나가면 되는 부분인데 파도도 그냥 이렇게 이제 상환하면 되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근데 이런 조항들 이자 없애버리고 리픽싱 조항도 없애버리고 왜 전환 청구했을 때 주식으로 주가 차익만 6배니까 완벽한 성공한 투자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된 거니까 뭐 너무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고 근데 파도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자본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또 좋은 상황은 사실 또 아닌 부분이라서 이 금융적인 부분, 재무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개선이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숫자에 너무 놀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올해 들어와서 확실하게 매출액이 늘어났고, 그죠? 엄청나게 늘어난 건 맞잖아요. 영업이익 역시도 흑자로 전환했고, 순이익 자체도 이제 원래는 이제 한 120, 한 6억 원인가? 요 정도가 원래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금융 쪽에서 손실이 이제 발생이 된 부분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이너스 700, 한 90억 정도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다. 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뭐 중요한 것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순이익, 요거는 이제 사실상 일회성이다. 왜? 7회차 이제 전환사채 그 관련된 내용이니까 평가 손실 발생.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AI 데이터 센터의 이 SSD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매출 성장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금 흐름 개선 진행되고 있어요. 뒤쪽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 바짝 더 힘을 내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일단 지금까지 1300 얼마였죠? 27억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상반기 전체 매출액이 그럼 여기다 그냥 곱하기 2 단순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3천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매출액이 조금 더 올라와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출 급증하고 있어요. 그죠? 확실히 2023년도 그 안 좋았던 그 기억들을 뒤로 하고 24년도에 429억 원 그리고 2025년에 924억 원 여기 플러스 알파 해야 돼요. 제가 뒤에 거는 그냥 굳이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올해 지금 벌써 상반기 지났는데 1327억 원. 그죠? 분명히 늘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애초에 기대를 했었던 요 3천억이 과연 이제 올해 달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궁금한 그런 상황이죠. 바짝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수주 잔고 역시도 말씀드렸듯이 1.92억 달러, 그러니까 1억 9,200, 뭐 이렇게 쭉쭉쭉 해서 어찌됐건 수주 잔고는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도 역시나 플러스 181억 원, 본업에서 현금 창출력이 개선이 되고 있다. 뭐 당연한 건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매출이 늘어나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요것도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뭐 이런 부분인데, 자,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죠? 이 금융비용 쪽에서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01억 원 여기에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그냥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전환사채 그 관련해서 이제 일회성 손실이 발생이 된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이런 대규모 뭐 손실 발생될 일은 없게끔 하겠다 이미 공시에 다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굳이 금융비용 795억 원 손실 반영으로 인해서 이제 순이익 남은 거 반영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어찌됐건 뭐 중요한 것은 지금 뭐 본업에 대한 이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본업에서 이상이 생겨서
사실상 이제 뭐 적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면은 안 좋게 봐야겠지만 매출 늘어나고 총이익 늘어나고 있는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뭐 금융 비용에서 뭐 평가 손실 발생 때문에 일회성으로 손실이 잡혔다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만 뭐 사실 그렇게 또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은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투자자 12,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가 된 거는 분명한 거니까요. 그죠? 뭐 넘어가 될 것 같아요. 뭐 사실상 뭐 여러분들이 뭐 크게 살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파생 상품 평가 손실 영향이 지속된다. 그리고 이제 이 고객 어찌됐건 지금 내년 이게 전환 청구권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판다고 해도 6배인데 내년이 돼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다시 뭐 이제 10만 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진짜 10배도 지금 주가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제 그거죠. 이제 이 주주 여러분들이 주가가 희석될까 봐 그리고 전환 청구권 행사에서 주식이 상장되고 얘네가 이제 엑시트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매도, 물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기업이 이 파두가 어찌됐건 매출 잘 내고 많이 남으면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고객사 집중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가 수주를 만약에 안 줘요. 그리고 규모를 만약에 줄여.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매출 부분이 지금 절반 이상, 60% 넘게 샌디스크에서 지금 받아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샌디스크에서 이 수주를 줄이거나 규모를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사실상 이제 전체적인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확보해 놓은 이 재고가 쌓인단 말이에요. 재고도 계속 회전이 돼야 되잖아요. 소진 빨리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다. 요거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수주잔고 매출 인식이 또 지연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최근에 한 달 이제 계약 지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연장되고 그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만큼 생산에 있어서 타이트하구나. 요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상 없이 잘 공급이 되면 돼요. 약속 날짜가 조금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날짜에 맞춰서 잘 공급이 되고 이상 없이 대금을 잘 지급받는 게 중요하다. 그죠? 요런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환율 변동성 최근에 이제 1,400 한 10원대까지 이제 환율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당연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진행이 되면은 파도에게 좋은 거고 원화가 강세를 띠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파도에게는 안 좋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왜냐면은 수출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 이제 대금을 지급을 받기 때문에 이 원달러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를 띠면은 파도에게 좋은 거고 원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은 파도에게 안 좋은 거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이 환차 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환차 이익이 될 수 있는 거고 환차 손이 될 수가 있다. 요것도 사실상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원화가 강세를 띠게 되면은 파두에게 좋지 않고 원화가 약세를 띠게 되면은 파두에게는 좋은 거다.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10원일 때 파두가 좋겠어요? 1,500원일 때가 좋겠어요? 이때가 좋겠죠, 당연히. 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딱히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벌써 19분 됐네. 자, 핵심 숫자. 여기서 보면은 그냥 영업이익률 22.2% 점점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죠? 확실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뭐 어마어마한 성장 아닙니까? 전년도 2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53%였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뭐
사업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팔아도 마이너스 50만 원에 팔아도 5천 원이 손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가가 2만 원짜리를 만 원에 팔아야 만 원에 팔아야 50% 영업이익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그죠? 올해 들어와서 확실한 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실적 개선이 원래 2분기에는 사실상 조금 더 부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사실 더 강했는데 오히려 2분기에 실적 개선이 더 강했습니다. 그죠? 사실상 그 이제 파생 상품 이 평가 손실 요것만 아니었으면 단기 순이익 역시도 플러스로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미 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여기 다 말씀드린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영업이익은 자 보시면 분명히 이제 239억 원 흑자 전환 뭐 완벽하죠. 그죠? 흑자가 1분기, 2분기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금융 비용이 이제 아무래도 요 부분 파생 상품에 대한 이 평가 손실 이게 이제 회계상으로 잡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가 확대됐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인데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존재하죠. 네, 오타 있는 거 조금 감안하시고 금융비용 발생, 순손실 지속, 뭐 전환사채 관련 회계 처리 변동성 이건 당연히 존재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근데 어찌됐건 뭐 정해져 있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119억 원 규모고 이제 이게 전환 청구권으로 이제 주식으로 상장이 되면은 전체 주식수에서 한 2%가 좀 안 되는 정도의 물량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금융비용 정상화 시점. 이게 이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추가로 전환사채를 또 발행할 것이냐. 근데 추가로 이제 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에 돈이 없으니까 사실상 자금 조달하려고 이런 방법들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가 차익을 가져갈래? 아니면 그냥 원금에다가 이자 붙여줄 테니까 뭐 그렇게 할래? 뭐 그런 부분들이니까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거냐? 발생이 안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두의 이 매출 앞으로도 상승 우리가 이제 계속 응원을 해야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도 뭐 금융비용 세부 내역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는 했는데 환율 변동에 따른 뭐 외환 손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네, 반영이 됐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차입금 및 전환 사채 이자 비용 네 이렇게 발생이 됐고요. 금융 부채 조건 변경으로 인한 손실 전환 사채 조건 변경 관련해서 손실 역시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4.2% 정도 예, 금융 비용 나간 세부 내역 중에 나간 전체 요 비용 중에 한 4.2%.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죠. 이렇게만 본다 하더라도 3억 3,300 아니구나. 33억 3,900만 원이니까. 그죠? 어찌됐건 뭐 이자 부분이라고 그냥 뭐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기는 해요. 애초에 전환사채 그 이자율이 2.5%였는데 요게 이제 빵 퍼센트로 바뀐 거니까. 그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이번에 단기 그 순이익 쪽에서 601억 원 요 부분 이렇게 나온 거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반기 기준으로 해서 총 자산 2,145억 원, 부채 총계는 527억 원, 부채 비율은 32.5%.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죠? 꽤나 개선이 됐잖아요. 그죠? 유동 비율 역시도 278%에서 356%로 늘어났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이 좋아야 어찌됐건 재무가 좋아진다. 제가 이거 계속 말씀을 그동안에 드려왔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그죠? 총 자산도 늘어나고 증가했죠. 유동 자산 역시도 증가했고 비유동 자산 뭐 줄어들긴 했는데 뭐 사실상 뭐 크게 감소한 건 아니니까 상관없는 부분이고 자 부채가 줄었잖아요. 그죠? 이 부채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본 총계 늘어났습니다. 무려 9.3%가 늘어났어요. 부채 비율 당연히 개선됐고 유동 비율도 당연히 좋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출이 좋아지니까 이런 모든 재무 상태들이 점점 개선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 개선되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확보가 되죠. 그죠? 재무 안정성이 점점 강화되려면 앞으로도 매출 그리고 계약 계속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건 복도 추가적으로 SSD 컨트롤러 매출 역시 전체 매출의 무려 94% 차지하는 상황이고요. 라이센스 매출도 좀 있네요. 전체 매출의 5.4% 이렇게 있고요. R&D 투자 매출 대비 약 21.6%.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계속 벌어야지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존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 거를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쵸? 지금 이제 6세대 하반기에 과연 이제 수주가 들어올 것인지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다음 거 이 7세대 요게 이제 28년 샘플 공급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R&D 비용 역시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려면 결국은 매출이 나와야 여기에 투자를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디램이랑 뭐 낸드, 뭐 HBM 이런 것들을 결국은 더 생산을 늘리려면 뭐를 늘려야 돼요? 팹을 늘려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삼성전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일부분은 다 이쪽으로 투자가 되고 있어요. 일부. 그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또 R&D 이런 것들 다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죠? 당연히 이거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 어, 국내외 균형 뭐 성장 뭐 이런 부분인데 국내 매출액은 뭐 289억 원, 수출 국가는 27개국 늘어났네요. 그쵸? 해외 매출액 역시도 당연히 늘어났죠. 해외 매출 비중은 60% 이상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요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뭐 특허를 뭐 몇 개나 보유했냐 뭐 이런 거는 뭐 사실상 뭐 다 등록이 된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기술 개발 과제 진행 중에 있는 것만 23개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구 개발 인력이 87명.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또 드려왔던 게 이 지속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가 회사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유출되면 안 된다. 근데 어찌됐건 연구개발 쪽 인력이 네, 87명. 전년도 말 78명보다 9명이 늘었네요. 그죠? 9명.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파도 측에서 참 잘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재무 비율 안전성 분석, 뭐 요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부채 비율은 당연히 감소했으니까 좋은 거고요. 그죠?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다 증가했어요. 그죠? 당연히 좋은 거죠. 그죠? 영업이익률도 자, 31.5% 반기 기준입니다.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당연히 좋아졌잖아요. 너무 좋은 거고요. 순이익도 29.3%. 그죠? ROE 역시도 8.6%.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반기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 정리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확실히. 그죠? 확실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냥 결국은 계약 많이 들어오고 잘 공급해서 대금 지급 잘 받고 네, 그렇게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뭐 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뭐 다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뭐 자금 조달, 뭐 재무 구조 분석, 뭐 굳이 뭐 이것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자 어찌됐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늘어나고 있고 자기 자본 역시도 5.5% 늘어났어요. 25년 말 기준 했을 때 요 정도였는데 지금 반기 지났는데 5.5%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자금 조달에 대한 이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도 당연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기 자본 비율 자체가 조금 감소한 이런 부분은 있지만 뭐 0.8% 포인트인데 뭐 이거 가지고 뭐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어찌됐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계속 살펴보면서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을 좀 봤더니 자, 서버용 SSD 매출 비중이 올해 반기 동안에 38.6%. 다 보면은 이게 다 한 해잖아요, 한 해. 그죠? 1년 동안의 수치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고성능 NVMe SSD 출하량 역시도 늘어났습니다. 그죠?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 당연히 뭐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5세대 SSD 컨트롤러 이제 출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늘어나죠. 그죠? 컨트롤러 시장 점유율 역시도 점점 늘어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네요. 그러면은 이제 올 한 해 이제 딱 마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치가 되어 있을 것인지 우리가 좀 충분히 기대해 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뭐 어찌됐건 컨트롤러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파두가 지금 18.7%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반기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돼요. 혹시나 뭐 틀린 내용이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고칠 건 고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찌됐건 SSD 수요는 폭발적으로 성장이 지속된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평균 이 성장률 CAGR 연평균 성장률 18.3%. 뭐 상당히 높은 축이죠.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라고 하는 약물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얘가 연평균 성장률이 한 22%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AI 서버용 SSD 비중이 36.5% 작년 추정으로. 근데 아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제가 그 한 분이랑 소통하면서 전달 드린 게 있었는데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엔비디아의 그레이트 블랙엘 뭐 200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얘가 이제 그 몇백 개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제가 이거 대화한 걸 잠깐 보여드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좀 자주 소통하시는 분이 있어서 잘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자 여기 있죠. 자, 1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를 그레이트 블랙웰 200급으로 구성을 하면은 GPU가 약 60만 개 들어가고 HBM 스택이 약 480만 개가 들어간대요. 이러니까 쇼티지지. 메모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냥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젠슨왕이 뭐라고 했냐면 1000억 달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죠? 자, HBM, 그러니까 여기서도 딱 보이잖아요. GPU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메모리가 중요한 거예요, 메모리가. 김정호 교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GPU는 사실상 AI에서 사용되는 비중이라고 해봐야 10%밖에 안 된다. 메모리가 중요하다. 그죠? HBM이 480만 개. HBM 용량은 약 112 페타바이트급이에요. 페타바이트급.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아마 제일 높은 걸걸요? 이거 다음이 아마 헥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뭐 이렇다라는 거고 CPU 메모리 역시도 142 페타바이트가 필요하대요. 어마어마하죠. 이 그레이트 블랙의 300급으로 가면은 GPU 수가 오히려 줄어들지만 자 여기 보시면 HBM의 총 용량은 148 페타바이트까지 오히려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자 기업용 SSD는 구성 방식에 따라서 몇 개? 수십만 개에서 100만 개 이상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냥 이게 저는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냥 그래서 저는 표현을 그냥 미친 수준이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냥 해남에 1기가와트급이 들어선다라고 이제 질문을 저한테 하셔가지고 그냥 한번 저도 찾아봤어요. 근데 요 정도래요. 이게 평균이겠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주가 늘어나려면 이 기술의 경쟁력 계속 갖춰 가야겠죠? 파도가. 당연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한 말씀 드릴게요. 자, 현금성 자산 역시도 지금 우수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뭐 다 자세하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네. 오전에. 자, 어찌됐건 매출 성장에 따른 수익성 개선은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 기술 경쟁력 1위를 향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1위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겠습니다. 뭐 컨트롤러 성능, 전력 효율 앞으로도 계속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반기 보고서를 회사에서 이제 작성을 해서 뭐 감사 받고 이제 뭐 이렇게 다 공시하고 하겠지만 우리 회사가 1등이다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우리보다 경쟁사 마벨이 더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죠? 당연히 우리 회사가 1위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도 믿고 투자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기 보고서는 이 정도만 살펴봅시다. 너무 기네요. 오전에 업데이트가 됐나? 아직도 안 됐네. 네이버 쪽은. 뭐 그렇네요. 자, 넘어와서 지금 65,000원 진행이 되고 있고 키움에서는 업데이트가 됐나? 분기로 바꿔야죠. 최근 분기 아직 안 나왔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늦어요? 빨리빨리 좀 하지. 1분기 거까지밖에 없죠. 업데이트 되면 또 살펴볼게요. 자,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하나 시스템 또 5% 이상 상승 나오면서 수익 또 성공했죠? 그죠? 매수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매도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시겠죠? 네, 무료 채널에서는 확실하게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기 때문에 매도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8만원 밑으로 내려왔구나. 5% 오전에 성공했습니다. 그죠? 76,000원에 78,000원 정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고점으로 따지면 한 7% 정도 수익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공유해드렸던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하나 시스템까지 전부 수익으로 정리가 됐네요. 오늘 65,400원이 시초가니까 65,700원이네요. 잘못 봤구나. 65,700원. 자, 오후에 조금 이제 메꿔주면서 요렇게 마무리 됐으면 좋겠네요. 시초가 위쪽으로 좀 회복이 되고 그냥 요렇게 마무리 됐으면 좋겠어요. 내심 7만원 위쪽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요렇게라도 마무리가 되면은 이번 주 5일 동안 좋은 흐름 이어나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오전 영상 굉장히 길었네요. 그죠? 반기 보고서 살펴보는 게 간단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텔레그램 채널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세요. 사실 오늘 오전에는 반기 보고서와 함께 요걸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샌디스크 인베스트 데이 샌디스크가 또 한 건 해줬어요. 요거는 오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